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상가 건물이 리모델링 전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예전에 보통 이렇게 타일을 마감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똑같은 건물 외부에다가 이렇게 석재를 마감을 했습니다. 석재를 마감을 해서 마치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하는 리모델링의 외관을 개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된 부분 같은 경우는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13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과 이 세부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을 공부하는 건축학과 학생들과 또 건축 실무에 나가시는 또 건축사 부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적과 높이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그림과 다이어그램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바닥 면적에서 산정 제외되는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리모델링을 할 때에 바닥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건축물 외부에 또 새로운 재료를 이렇게 씌웠을 때에 면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내용도 좀 보고요. 우리가 건축 면적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외단열 공법이 있습니다. 외단열 공법일 경우에 바닥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 내용도 13번째 수업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13번째 수업인데요. 고시 파일에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기계실, 전기실, 이런 생활보관시설 같은 경우에 면적에서 제외되는 내용,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에 마감재를 붙이는데 이 마감재에 관련된 면적 산정 기준, 그리고 외단열 공법의 바닥 면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아파트를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파트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입니다.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지상층에 이렇게 기계실이나 또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이런 내용들을 설치를 할 때에 바닥 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우리가 정자 같은 부분이 있죠. 지붕은 있고 이렇게 파골라 형식으로 사람이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경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요.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이런 장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보관 시설로 조금 규모가 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생활 폐기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또 기둥이 있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바닥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바닥 면적 제외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6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건축법 시행령 6조 1항 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이나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6조 1항 제6호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항 6호에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 공고한 구역, 그러니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가권자,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어떤 특별한 지역을 좀 리모델링 활성화를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그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 대부분의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15년 이상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기간이 나오는데요. 준공하고 나서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은 보통 이제 15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노후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RC조는 30년, 그리고 연화조 같은 경우는 20년이라고 해서 노후 건축물의 어떤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또 미관을 향상시키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법을 보셔도 미관 향상이나 열의 손실 방지, 그러니까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단열재 기준이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좀 열의 손실이라든가 건축물이 좀 추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벽에 부가적으로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그 범위에 따라서 내장 공사라든가 외부 공사라든가 뭐 창호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제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에 별도로 또 이렇게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닥 면적에서 산입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고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좌측면에 있는 이 다이아그램이 리모델링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전 바닥 면적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외벽의 두께가 나오죠. 외벽의 두께가 나오는데 보통 외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외벽의 반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분의 t, 외벽 두께의 반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외벽에 새롭게 마감을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보면은요, 예전에 이렇게 타일을 붙여놨는데 또 그 밖에다가 벽돌이라든가 돌을 추가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외벽의 타일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흔히 현장에서는 그냥 덧방 친다고 그러죠. 덧방 치는데 부가적으로 그 위에다가 바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의 건축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치되어 있는 부분이 외벽에 새롭게 부과된 그런 두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석재를 한다든지 벽돌을 붙인다든지 그러면은 외벽의 두께가 사실 굉장히 좀 두꺼워졌잖아요. 두꺼워지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건축 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바닥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용적률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용적률이 초과돼 버리면 이게 면적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즉 외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된 부분 같은 경우는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자, 그러니까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은 면제해 주겠다. 이게 미관 향상이라든가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리모델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상가 건물이 리모델링 전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예전에 보통 이렇게 타일을 마감을 많이 했습니다. 타일 마감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습식으로 외벽에 콘크리트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타일을 이렇게 부착을 하죠. 타일을 부착하는데 이제 오래되면은 열의 손실도 나가고 또 타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에 바깥에다가 주로 이제 석재를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재를 마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앵커로 건식으로 이렇게 외벽 콘크리트에 앵커를 설치하고 바깥에 이렇게 석재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골조에다가 앵커를 받고 이렇게 거는데요. 기존에 있는 마감재에서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좀 생기죠. 공간에 좀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래서 굉장히 벽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뭐 벽이 석재가 3cm고 이렇게 이 공간이 대략 한 5cm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바깥에 8cm 부분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전 건물이 있고요. 자, 이 사진은 똑같은 건물 외부에다가 이렇게 석재를 마감을 했습니다. 석재를 마감을 해서 마치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하는 리모델링의 외관을 개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리모델링도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다 뜯어 고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단순히 외부의 입면만 이렇게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석재로 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서울의 건축선 후퇴 부분, 이 부분은 미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건축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건축물이 건축 심의를 받는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또 대수선이 되기 때문에요. 또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여러분이 이제 법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면적의 일정 부분의 면적을 개선하게 되면은 바로 리모델링의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단열 공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 면적 시간에 외단열 공법의 건축 면적 산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바닥 면적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보시면은, 자, 여기 부분이 외벽에 이렇게 골조가 이렇게 있고요. 골조 외부에, 즉 여기가 실내고 실외 쪽으로 단열재를 이렇게 부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열재를 외부에 부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외단열이 되는 거고요. 단열재를 내부에 부착하는 경우, 이렇게 내부에 부착하게 되면은 이런 공법들은 바로 내단열입니다. 내단열. 내단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내단열이죠. 그리고 다세대라든가 근생 같은 경우는 외단열을 하고 바깥에다가 다시 석재라든가 벽돌을 마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외단열 공법인데, 아파트는 내단열이다. 자, 이럴 경우에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 공법, 즉 외단열이죠. 외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층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단열재를 다 없애버리고 제외한다고 생각하시고, 내부에 있는 이 내력벽, 내측에 있는 이 내력벽의 중심선에서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력벽의 중심선에서 바닥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보너스로 우리가 받는 거죠. 보너스를 받는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면적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심선 산정 시 내단열 건축물은 내단열 두께를 포함하여 벽체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단열, 그러니까 건축의 내력벽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자, 콘크리트가 있고 내부에, 여기가 내부입니다.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게 내단열이 되는 거죠. 내단열이 되고 벽체 전체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 이렇게 돌을 붙인다든가 벽돌을 붙였다, 이런 경우에는 벽체 전체의 중심선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는 어떻게 산정을 하겠습니까? 벽체 전체를 산정을 해서 여기에 중심선을 가지고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가져서 안쪽이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벽 면적에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좀 내단열로 하게 되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열재 두께를 하게 되면 통상 벽 두께가 한 40c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단열재 두께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요.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벽 두께를 재보면 거의 뭐 40cm가 넘어가는 굉장히 두꺼운
벽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단열 같은 경우는 벽체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외단열 건축물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층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벽에 벽이 있고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리고 바깥에 또 벽돌이라든가 돌을 설치할 경우에 여기서의 마감재 기준은 내력벽, 내측에 있는 내력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이렇게 바닥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너스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단열을 많이 하고요. 내단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파트,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내단열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3번째 수업을 마쳤는데요. 건축 기초 강의는 여러분의 구독의 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앞으로 남은 강의를 제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3번째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부 산정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